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잇따라 발표됐습니다. 오늘 개최 예정이었던 두 후보 간 양자 토론은 끝내 무산됐는데요.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신성범 전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결국 이 설 연휴 동안 두 후보의 양자 토론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각 당 모두 내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자료 지참을 두고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 민주당은 자료 불지참, 국민의힘은 자료 지참이었는데 이렇게 되자 민주당 측에서는 커닝 토론이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대장동 의혹 자료 검증을 위해 반입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각 당의 진짜 속내가 뭐라고 보십니까? 대장동 사건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서로 입장이 많이 바뀌었죠. 주제와 그 자료를 갖고 갈 거냐 말 거냐. 그리고 주제도 이제 처음에는 정치, 경제, 안보 이렇게 정해서 할 거냐. 그리고 이제 시간을 정할 거냐, 뭐 이제 칸막이를 할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이제 토론을 이제 공방을 이어왔는데 민주당이 아무튼 뭐 주제나 어떤 이런 것들 토론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구애받지 않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아까 이제 멘트에서 나온 것처럼 자료를 갖고 들어가느냐 여부를 가지고 이제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네. 근데 자료를 이제 갖고 들어가냐 마느냐가 결국은 속내가 대장동을 가지고 이제 뭔가 이제 공세적으로 나오겠다는 윤 후보 측과 이재명 후보는 뭐 어쨌든 그걸 좀 방어하는 입장이라고 본다면 아마 그런 점에서 엇갈린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양당의 후보들의 그 전략적인 계산이 있는 거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이제 토론이 결국 무산되니까 지지자들이야 뭐 어차피 토론을 봐도 그렇게 마음을 안 바꿀 사람들이 많은데 중간에 유치하는 유권자들, 이른바 우리가 스윙보터라고 하는 유권자들은 그동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중에서 이 협상에 임하는 태도, 절차에 임하는 어떤 방식 같은 거 아마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봐서는 그러나 어느 당이 더 토론 협상에 더 성실하게 응했다라는 그런 판단 내기는 좀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자료 문제는 자료를 무조건 거부하는 건 좀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긴 해요. 어떤 그 지금 선거 방송에 관련된 그 규정에 보면은 A3 용지 정도의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자료나 어떤 그 그림이나 도표 이런 것들은 이른바 반입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완전히 아무 자료 없이 하자라고 하는 거는 글쎄 전 상식선에서 저는 좀 납득하기는 좀 어려운데 또 반대 입장에서 본다면 윤 후보 입장에서 좋다 그러면 자료 나 안 갖고 들어가겠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지금 모든 걸 다 양보했는데 왜 자료 가지고 그러냐라고 얘기하니 제가 국민의힘 같으면 차라리 자료 없이 대장동 사건에서 되게 개괄적인 거 파악하고 들어가서 해도 결단을 내린 쪽이 좀 유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무산됐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양자 토론 협상 룰 협상만 거의 나흘째 이어져서요. 전 의원께서는 왜 이렇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교수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셨어요. 문제의 핵심은 자료를 토론장에 갖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느냐 마느냐. 일반 자료가 아니에요. 대장동 관련 자료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국민의힘에서는 대장동 관련 자료를 들고 들어가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겠다. 다시 말하면 정빙 자료와 증거 자료를 들고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였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대장동 이야기만 주로 공격할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말이죠. 그러면은 왜 판을 깔아줄 필요가 뭐 있냐는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보면 박주민 의원이 먼저 나가면서 뭐 자료 이야기를 계속 한다고. 그러니까 답변이 없었던 거예요. 문제는 대장동 자료였다. 말을 바꾸면 그러면 왜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자 자료 갖고 와. 그래서 한번 왜 못할까요? 그 판을 깔아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윤석열 후보는 그럼 왜 자료를 안 가져가도 좋다. 나 자료 안 들고 들어갈 테니까. 그거는 어차피 양자 토론에서 핵심이 대장동이 될 텐데 공격도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그 변명의 빌미를 주는 그 시간은 또 하기 싫었던 거죠. 양자에 어떻게 보면 대장동에서 막혔다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해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이거는 아니 기억력 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도 방송할 때 적어 오잖아요 이렇게. 근데 기본적으로 A4 용지라는 이건 자료는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선관위 규칙에도 보면 A3 용지
크기에 그보다 작은 거에 서류, 도표, 그림은 가져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핸드폰, 휴대전화라든지 PC, 태블릿 PC는 못 갖게 아예 돼 있다고요. 그러면은 적어도 이게 여야 두 당이 협상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건데 앞으로 사자토론 이런 데는 아마 저런 게 다 허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완전한 자료 반입을 차단한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데 그걸 갖다가 컨닝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답안지를 참모들이 써준 걸 뭐 읽는 거 보고 컨닝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 무슨 뭐 질문할지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약간 좀 이미지 씌우기라고 저는 봐요. 네, 이렇게 양당의 토론이 무산되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 모두 국민 여러분의 승리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철야 농성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2월 3일 사자토론에서 또 자료 없이 붙어보자 이런 제안을 했더라고요. 근데 자꾸 자료 여부가 이렇게 쟁점이 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토론이라는 게 물론 붙는 거예요. 이제 각자의 그 공약도 다르고 정책도 다르고 그리고 서로의 공격점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료 없이 그럼 기억력 아까 우리 신 의원님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상 질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양당이 지금 양당뿐만이 아니라 모든 후보들이 엄청난 리허설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근데 그 팀이 여러 가지 이제 예상 자료도 뽑고 예상 질문 다 뽑고 그다음 공격 포인트하고 또 이쪽에 방어 포인트를 할 거란 말이죠. 엄청난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리허설을.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아예 그냥 서술형으로 쭉 써와서 그걸 읽는다면은 그건 컨닝 토론이에요. 근데 네. 그거는 금방 유권자들이 알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이런 방송 토론 같은 것들 와서 이거 읽을 수 있습니까? 여기 자료 있습니다만 이거 뭐 거의 사실은 볼 시간도 별로 없어요. 갖고 네. 나와도 몇 개 예를 들어서 수치 같은 거 이런 거 갖고 올 경우가 있습니다. 메모 같은 거. 네. 근데 이걸 안철수 후보도 뭐 자료 없이 붙어보자 그러는데 그럼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하나요? 이렇게? 그게 부자연스럽지 않냐고요. 전 그래서 이거는 이게 쟁점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사자 토론이 전 맞다고 봅니다, 일단. 왜냐하면 네. 이번에 그 법원에서 사자 토론을 허용하고 양자 토론이 안 된다고 했던 판단의 취지는 이 지상파 방송의 영향력을 인정한 것이고 그다음에 후보들은 알릴 권리가 있는 것이고 지지율이 적게 나온다고 해가지고 양자만 나가서 양강 후보만 나가서 얘기를 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유권자도 알 권리도 있어요. 네. 그래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법원이 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법정 토론, 사자 토론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유권자들은 결국은 글쎄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지율이 1, 2위가 워낙 높고 3, 4위의 격차가 떨어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양자 토론은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지상파 갈 수는 없는 거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유튜브로 방송되는 거라 하더라도 어떻게든 양자 토론 열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저는 자료 반입 여부 가지고 이러지 말고 조금 그 자료 반입 여부도 그럼 양당이 절충을 좀 찾아서 어디까지 자료를 글쎄가 쉽지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 너무 자료 안 갖고 들어가는 쪽에 너무 초점 맞춰서 무자료 없이 자료 없이 붙어보자라는 거 무슨 뭐 전쟁을 그렇게 합니까? 저는 그건 자연스러워 보지는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런 안철수 후보의 무자료 사자 토론 국민의힘 측이 받을 거라고 보세요? 이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선관위에서 어떻게 법원에서 인정하는 토론회가 되면 이게 사실은 사자 토론이라는 게 법정 토론은 아니에요. 법정 토론은 2월 15일 이후에 3회 이상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이 다 돼 있고 그건 4명이 하게 돼 있는 법정 토론은 이것은 어찌됐건 사자 토론이 된다면 합의를 하겠지만 합의를 다시 하게 되죠. 이렇게 4명이서 합의를 할 텐데 뭐 자료 제가 볼 때 갖고 들어가지 않으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를 아셔야 되는 게 왜 양자 토론이 안 됐습니까? 양자 토론을 둘이가 합의했는데도 선관위에서 양자 토론은 하지 마라. 왜? 공중파 3사, KBS, MBC, SBS가 중계방송하는 것은 너무 안철수, 심상정 후보에게 타격이 크다. 그래서 방송사의 자율권을 인정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안 된다 해갖고 결국 양자 토론이 안 됐잖아요. 사자 토론인데 그럼 많은 분들은 사자 토론도 보고 싶지만 그래도 1, 2위, 지지율 1, 2위 양당의 후보 간에 치열한 토론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양자 토론을 추진했는데 이번에 뭐가 걸렸습니까? 선관위가 유권 해석을 이렇게 내린 거예요. 둘이 하는 건 좋은데 자 방송사 중계 안 됩니다. 전체 녹화 방송도 하지 마세요. 남는 게 뭐예요? 양당의 유튜브만 하게 돼 있다고.
여기서부터 동력이 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이런 상황에서 두 후보 모두 다 이래도 특히나 한 달하고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삐끗하면은 실수하면은 굉장히 정치로 타격을 받는데 해야 될 필요도 많이 못 느꼈던 차에 서로가 저 자료지참 여부로 뻐그러진 거란 말이에요. 빠그러졌다. 그럼 남는 거는 뭐냐? 이번 목요일 날 2월 3일 날 사자토론 하겠죠. 네. 그 다음에도 사실은 양자토론은 국민들이 원할 텐데 거기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연합뉴스 TV 이런 데서 2명을 추천해서 하면 돼요. 언론사의 자율에 맡겨서 신문의 지면이나 방송사의 방송 시간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모양은 이상해졌다. 양자 토론 후에 사자 토론이 조금 나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자 토론부터 먼저 하게 되면은 저게 제가 짐작컨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목요일 날 예를 들어서 가장 앞서간다는 후보에게 공격이 집중될 테고 그다음에 또 윤석열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를 염두에 둔 치열한 공방이 오가면서 굉장히 이튿날 아침 2월 4일 조간신문의 표제가 완전히 난타전 이렇게 뽑힐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봐요. 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오늘 양자토론은 무산됐지만 그래도 다른 날이라도 양자토론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제가 그때 예상하기에 설 전에는 양자 토론이 열리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네. 방송에서. 근데 이번에 반대로 법정 토론이 이제 3회 열리게 돼 있어요. 아까 지금 말씀처럼 그건 뭐 법정 토론이니까 사자 토론 열리는 겁니다. 그거 말고 양자 토론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제가 그 말씀 드리냐면은 설 전에 열릴 수 없다라고 제가 예상했던 거는 워낙 양당이 아까 신 의원님 잘 설명을 했는데 그 구조를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열리기 어렵다고 봤던 것이고 지금 당위를 딸 때가 아니에요. 지금 어차피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네. 존재론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는 비판할 수 있죠. 양당은. 제가 양당은 다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러나 아무튼간 양당은 그런 계산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워낙 국민들은 이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 뭐 고발사주 의혹도 마찬가지예요. 뭐 대장동 사건이 조금 더 크다고 보긴 합니다만 그러나 또 반대로 또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은 고발사주 의혹도 밝히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 후보들로부터. 그러면 대변인들 나와서 방송에 나와서 다 얘기하고 또 그쪽 편에서 패널도 막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숱하게 본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말고 후보들이 직접 얘기하는 거 들어보자라는 게 굉장히 강하다고 좀 느낍니다. 저는. 네. 좀 그렇기 때문에 양쪽의 진영에서 이거를 계속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눈 그러한 이유만으로 양자 토론을 거부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결국은 제가 아까 결단 내린 쪽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아. 협상에 임하는 방식, 그다음에 그 캠프의 여러 가지 발언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토론 내용도 내용입니다만 네. 결과적으로 막판으로 갈수록 그런 것들이 결집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양자 토론 안 이룰 수 없을 거예요. 아까 좋은 아이디어 얘기하셨는데 뭐 연합뉴스나 뭐 이런 데서 네. 다른 뭐 종편도 있으니까 그런 데서 얼마든지 열 수 있죠. 근데 그거를 마냥 배제한다? 그거는 아마 쉽지 않을걸요. 뭐 제 예상입니다, 그건. 예. 네. 그러면 신전 의원께서 앞서 사자 토론이 뭐 난타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사자 토론 어떤 식으로 예측을 하십니까? 아마 윤 후보가 불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단일화 이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남은 변수가 여러 가지 또 있어요. 막판에 말실수나 뭐 실언 이런 것들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때가 많이 있어요. 선거라는 게. 그러나 그건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게 단일화하고 토론 변수예요. 저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어느 한쪽이 완전히 승기를 잡았다고 할 수 없어요. 네. 여론조사에 따라 다 약간의 차이 있으면 다 오차범위 내고 말이죠. 적어도 이쯤 되면은 D-한 40일 정도 된 시점에서 거의 이제 리드한 후보가 나타난다고요. 이미 D-한 45일, 40일부터 D-50일까지 다 나타났는데 안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특별하게 완전히 승기를 잡은 후보가 없기 때문에 네. 전 토론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 그래서 단일화 변수가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안 후보로서는 윤 후보를 공격해야지 뭔가 단일화에 자기가 뭔가 공간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사자가 이게 합종 연행이 된다고요. 네. 과거 이해창 후보가 앞서갈 때 이해창 후보가 굉장히 토론을 거부한 적이 있었어요. 좀 소극적인 적이 있었는데 윤 후보가 앞서간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와 의외로 안철수 후보가 연합전선을 피고 또 반대로 또 경우에 따라서 윤 후보하고 또 안철수하고 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연합전선을 필 수 있어요. 그럼 네. 다각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커다랗게 볼 때 단일화가 큰 변수라면은
윤 후보는 불리할 수 있다. 그건 아까 우리 신의원님이 얘기한 거 비슷한 관점인데 이것도 사실 토론의 기술이죠. 이걸 어떻게 잘 돌파해 나가느냐. 그건 결국은 그지 현장에서의 그 승부입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상할 뿐인 것이지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네. 네. 여론조사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이 설 연휴 직전 여론조사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민주당 이재명 후보 모두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단 그 추세를 살펴보면 윤 후보는 전주보다 하락, 이 후보는 상승세를 그리면서 격차가 전주보다는 줄어든 모습인데 이 KSY, 리얼미터 모두 비슷한 판세를 보였습니다. 신전 의원께서는 현재 판세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저게 참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조금씩 오르잖아요. 오르고 윤석열 후보는 좀 어떤 데 좀 많이 떨어졌는데 어찌됐건 둘 다 지금 나오는 KSOI 앞에 본 리얼미터 모두 다 ARS 자동 응답 전화 조사인데 네. 여기가 사실 윤석열 후보가 계속 잘 나왔던 어떤 수치가 높았던 조사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 네. 그러니까 적어도 이재명 후보는 조금 지지층이 결집하는 모양으로 좀 뭉치고 윤석열 후보가 좀 조금씩 떨어졌는데 많이 떨어진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여기에서 다시 의미를 부여한다기보다는 30일하고 7일, 37일 남은 이 지점에서 완전히 이제 오차 범위 내 경합이라는 분석 외에는 좀 불가능한 그런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왜 28일이잖아요. 지난주 금요일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연휴 시작되기 전에 이야기고 네. 만약에 이제 내일에 뭐 추석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나고 나서 이번 주에 적어도 목금 토일 이때 나오는 여론조사가 설 민심을 반영한다고 본다면 이게 더 중요하지. 저기에 대해서 내가 특별히 뭐 부여할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다만 제 눈에 띈 것은 안철수 후보가 생각보다는 안 빠지고 있다. 네. 적어도 두 조사마다 10%는 유지하고 있다는 대목도 중요하네요. 저렇게 되면은 저게 만약에 이번 주중에까지도 저 추세가 유지된다면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 둘 다 특히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후보 단일화 압력을 거세게 받을 것이라는 사실은 또 분명한 거죠. 네. 이 KSY 연구 이 여론조사는 28일부터 29일 이틀간, 리얼미터는 지난 23일에서 28일까지 4주차 모두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격차가 줄어드는 이번 여론조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지금 뭐 제가 느낀 한 직관으로 느낄 때 글쎄 뭐 토론을 이 패널이 직관이라는 표현을 쓴 게 뭐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후보가 좀 절박하게 보여요. 최근에 그 뭐 울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뭐 거기에 대해서는 평가도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공약이나 이슈 이런 것들을 윤 후보 측이 최근에 어떤 그 모멘텀이 약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반영된 게 아니냐 그런 것들이 느낌이 약간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그 김건희 씨 그 리스크 이후에 생각보다 오히려 뭐 지지층이 결집한다 이런 평가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윤 후보 측이 여론조사의 어떤 하나의 추세상으로 볼 때 좀 유리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저 두 개, 리얼미터가 한 것하고 사회여론조사 연구 KSY가 네. 한 것, 저것 가지고만 평가를 해본다면 네. 그건 약간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이제 상승하는 네. 것. 그러니까 공약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 상당히 절박감을 느끼면서 위기의식을 좀 느끼는 거 아닌가. 그런 것들이 전 솔직히 좀 반영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윤 후보 측이 야 우리가 승기 잡은 거 아니냐라고 섣불리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요 저는. 제 판단이나 저의 그 평가가 윤 후보 측이나 이재명 후보 측에서 볼 때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윤 후보 측이 너무 조금 방심한 측면과 이재명 후보는 절박감 같은 것들 그런 게 일정 부분 아주 미세합니다만 반영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사실 대선이 37일 앞으로 다가와서요. 이렇게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단일화 같은 큰 변수가 없다면 이렇게 지지 후보를 굳히는 이 확률이 더 높아질 것이다. 뭐 이런 추세가 더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당연한 얘기겠죠. 어차피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지지층은 뭐 거의 공고화될 겁니다. 양쪽으로. 웬만한 이슈 가지고 지지 성향을 바꾸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여론조사에 많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여론조사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네.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그러나 역시 이번 선거가 워낙 박빙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한 후보가 완전히 승기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하게 박빙 상태에서는
그거는 마지막 며칠 사이에 이 스윙 보터들의 마음의 표심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부터 이 선거는 어느 때 선거보다도 마지막 선거 날까지 예측하기 참 어려운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단일화 변수는 어떤 면에서 볼 때 아주 선거 공학적이긴 합니다만 대단히 결정적일 수 있다. 단일화가 어떻게 진행되며 잘못 진행되면 오히려 이 보수 측에 상당히 불리작용할 수가 있고 이걸 잘 모멘텀을 활용하면 오히려 이슈를 집중시키면서 오히려 유리하게 될 수도 있고 이 반대가 이제 민주당 쪽이고 그런 겁니다. 네. 제가 볼 땐 결국은 단일화가 전 이 선거의 가장 큰 어떤 그 핵심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신전 의원께서는 조금 전 설 연휴 이후 민심의 향배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양자 토론이 무산된 이번 설 연휴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큰 변화는 없을 텐데 지금 상황은 예를 들어서 20대 여성이라든지 지금 부동층으로 분류되는 그런 숨어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동층이 많다는 계층이 어디로 이동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정도로 이 판 흐름 자체가 미세하다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 네. 작은 실수 하나가 오히려 큰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그 정도로 미세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자꾸 TV 토론이나 이런 게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TV 토론에서 적어도 크게 이득 보는 사람 없었지만 실수하면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 최창렬 교수님께서 현실 정치를 해보시고 잘 아시는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네.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 어느 진영, 어느 후보, 어느 당이 더 절박하게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후보의 말 한마디, 당의 태도, 공천을 둘러싼 이런 문제 이런 게 하나하나가 저 사람들 다 됐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표를 안 주고 싶고 다른 사람을 오히려 다른 사람을 지지함으로써 경고를 보내고 싶고 그런 유혹을 느끼게 만들거든요. 저는 이 대목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실수를 적게 하고 절박함을 국민들에게 더 잘 보여주는 쪽이 무조건 이긴다고 보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신성범 전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